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저희 둘만 인사한 걸 보면 오늘 게스트가 있다는 뜻이죠? 네, 댓글부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의원님이죠. 이제 장혜영 의원님 저번에 출연하셔가지고 원래 팬들도 많으셨던 분인데 또 책걸상에 소개된 방송 들으시면서 새로운 팬들도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세바공님, 어른이 되면 구매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금방 빠져들게 쓰셨네요. 미국에선 다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유튜브 정주행 시작했습니다. 책걸상에도 자주 나와주세요. 조곤조곤 조리 있게 말씀하시는 게 박평 혼비님과 많이 비슷하고 좋습니다. 국회의원님이 반고정하시면 애청자도 늘지 않을까요?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시는 멋진 정치인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자, 국회의원이 반고정하면 애청자가 는다는 보장은 없죠? 맞아요, 없습니다. 크게 줄 가능성이 있죠, 오히려. 네. GEMI 땡땡땡땡님, 장혜영 당선인이 말씀하신 책들 모두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지금 가지신 마음으로 정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기에 한 번씩 꼭 나와주세요. 꼭이요. 저도 한나 아렌트의 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네, 싱긋님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사서교사인데 너무 재밌고 유익한 책걸상 잘 듣고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님 방송 듣고 팬이 되었습니다. 경쾌한 웃음소리와 재치있는 말솜씨, 책에 대한 깊은 조예까지 의정활동도 응원합니다.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으로 끝까지 남아주세요. 스마일리 76님, 와 장혜영 당선인 너무 멋지고 장혜영 당선인이 말하는 책마다 아는 YG도 평소보다 더 멋져 보여요. JYP도 마음에 들어서 자꾸 또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이 반짝반짝 하셨을 듯. 장혜영 당선인님, 분기마다 꼭 와주세요. 네, 생각해보면 별빛 속에도 공적 영역에서 성장하는 젊은 여자의 이야기네요. 장혜영 당선인님 응원해요. 네, 그때 JYP랑 YG는 처음 알았잖아요. 강경옥 작가의 별빛 속에. 그죠? 네, 그런데 추억 돋는다고 댓글 남기신 분들 또 있습니다. 꿈꾸는 사과나무님, 강경옥, 황미나 작가 정말 반갑네요. 만화라고는 딱 그때만 읽었습니다. 순정만화니 두 MC분이 모르시는 게 당연하지요. 장혜영 당선인 취향 저격입니다. 꼭 다시 출연해주세요. 네. 그리고 김난영님께서도 별빛 속에 와 추억 돋는 책입니다. 공감입니다. 라고 댓글 남기셨습니다. 네, 변지님도요. 저 사람이 책 방송에서 참 다행이다.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아서 깜짝 놀랐잖아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를 배우면서 장혜영 국회의원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만 찾아봤는데 책도 꼭 한번 읽고 싶네요. 여기서 추천해주신 책, 언급해주신 책 모두 탐독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잊어버릴까 기차에서 들으며 메모 중입니다. 의원님도 멋지고 두 분도 새삼 멋있습니다. 역시 두 분은 제 마음의 연예인. 네,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책 방송에서 참 다행이다. 이거 JYP의 즉흥 멘트였는데 네.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군요. 네. 그걸 또 새삼 또 이렇게 상기를 시키네요. 아유 기쁘죠. 네. 네. 그 장혜영 의원은 우리 녹음 이후에 혹시 연락한 적 있습니까? 맞다. 그날 너무 재밌었다고. 녹음 재밌었다고? 네, 녹음 재밌었고 그리고 뭐 그런 안부와 격려 메시지는 한 번씩 주고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분기마다 오는 거는 뭐 아마 어렵겠지만 근데 뭐 본인이 원한다면은 일정 쪽에 본인이 원하긴 하더라고요. 네, 진짜. 일정 쪽에서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맡았잖아요. 또 정의당 혁신위원장. 그러게. 네. 그래서 하여튼 분기마다는 모르겠고요. 연내에 한 번은 불러봅시다 다시. 네. 제가 틈틈이 이렇게 안부 전하면서 동향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JYP가 싫어하는 두꺼운 책인데요. 그래도 그림이 많아서 네. 아주 고생하지는 않고 다 읽긴 읽으셨어요? 다 읽었습니다. 의외로. 네. 사실 저 고백할 거 있는데 뭐? 저 다 못 읽었어요. 이 사람이 아니 우리가 방송을 지금 3년 반인가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읽고 왔었잖아. 네, 근데 저 너무나 당당하게 저 그거 뚝딱뚝딱 그 목공 그거 그건 우리 둘 다 안 읽었지. 네. 둘 다 덜 읽었죠. 그건. 네. 자, 오늘의 책은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당당하게 다 안 읽었다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별로 부끄럽지 않은. 왜냐하면은 이 책은 소장한 다음에 두고두고 볼 책이지 한 번에 막 정독할 그런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지금 낯선 분들의 웃음소리가 자꾸 들리는데요. 얼른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앤 드루얀의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이라는 책이고요. 오늘 나오신 손님들은요. 네, 오늘 나온 손님들은 우리가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그 삼청동에 과학책방 갈다라고 하는 멋진 공간이 있고 그 과학책방 갈다의 주인장이신 이명현 선생님, 천문학자 이명현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재미있는 수다를 떤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명현 선생님을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현 선생님만 재탁 모시면 애청자분들께서 아예 실망하실까 봐서 그 과학책방 갈다의 형식적인 주인장은 이명현 선생님이시지만 실질적인 주인장이 계세요. 네, 실질적인 과학책방 갈다의 주인장님이신 이미영 이사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하면 약간 딱딱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이미영님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명현 선생님이 바지 사장인 겁니까? 네. 아, 이상해져요. 돈도다 이명님이 되신 거예요? 네. 이상한데? 일단 인정하고 그다음에 생각해보죠. 근데 이명현 선생님 천문학자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명현 선생님이 원래 전파 천문학자 정체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현직에서는 뭐 은퇴를 하시고 사실은 과학 저술과 그리고 과학 문화 활동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삼청동 과학책방 갈다를 경영하시고 계시죠. 근데 바지 사장이라고 해놓고 경영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왜 그래도 저도 저기 50대에 창업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청년 창업하면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던데 네. 50대 네. 창업은 어떻습니까? 실버 창업. 아, 실버 창업 뭐 혜택도 있지 있습니까? 않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실버 아닌가? 창업에 무슨 혜택을 받기에는 좀 젊으시고 아직 네. 좀 애매하게 애매하네요. 낀 네. 세대네요. 네. 좀 잘못됐다. 왜? 아예 그냥 좀 이렇게 20대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맞아. 있어야 뒤에서 조정할 되는데. 거. 뒤에서 맞네. 고문 이런 식으로 해야 맞아요. 되는데. 그걸 왜 이제야 생각해냈어? 그러니까요. 진작 좀.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막 뭐 그 제가 아는 여러 과학자 선생님들이 이명현 선생님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서 뭔가를 만든다길래 아 그런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뭔가 되게 자유로운 영혼을 저기다가 붙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에 되게 쾌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지난번에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출연하셨을 때는 직접 쓰신 책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오랜만에 오셨지만 네. 그 책 제목이라도 좀 말씀하시죠. 이명현의 과학책방. 네, 이명현의 과학책방. 네. 아니 내가 몰라서 묻겠어 지금 청취자분들 이 사람이 지금 방송 처음 하나. 아 그리고 그때가 책방을 이제 막 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에서 그 제목 자체도 아예 그냥 이명현의 과학책방으로 하고 표지도 아마 그러면 1년 전이 아니다. 그 2년 전이다. 저희가 전이네. 올해 네. 2년 됐거든요. 이제 네. 맞아요. 이명현의 과학책방. 그때 제가 아마 이런 비슷한 표현 썼던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아한 과학책 독후감? 과학책 과학 이야기? 서평집. 과학 서평 서평집이라고 맞아요.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인상적인 네, 감사합니다.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JYP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빈말이 아닌 게 과학책 종류를 별로 읽지를 않아요. 과학 싫어하거든요. 과알못. 네. 이과이긴 한데. 그리고 그 이미영님 네. 뭐 특이한 공대 출신인데 뭐 그림도 그리시고 일단 예. 자기 근데 소개를 좀. 공대도 처음에 갔을 때는 막 기계 만지는 줄 알고 갔는데 공대 안에서 되게 문과적인 곳이었고요. 산업공학이더라고요. 네. 경영학 비슷한 이런. 그러니까요. 것도 몰랐어요. 공부하는. 예,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회학을 했는데 사회학 중에서도 정보사회학을 해서 다 기술 관련된 내용 가지고 또 하는 걸 했고 항상 경계에 그냥 있어요. 그러면 학부 때 산업공학을 공부하고 네.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요. 그림 얘기는 뭡니까? 그림은 갑자기 이제 뭐 정보통신 관련된 운동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좀 예술가들을 만났는데 이제 뭐 조금 내가 얘기를 그려도 하자면 쟤만큼 그리겠다 이런 거. 약간 다른데 맞구나.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정도면 나도 그릴 수 있겠는데. 뭘 그리십니까? 그냥 여행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이제 현장에서 그냥 그림을 그리고 그냥 회화예요?
드로잉이죠. 스케치. 드로잉. 네. 아니 JYP도 지금 네. 그 여행 관련된 책을 한 권 쓰고 있거든요. 네. 여행 준비 마니아예요. 그 정말 JYP는 준비 마니아 뭔지 알겠네요. 비밀이었는데 YG가 네. 방송 중에 얘기하는 아. 바람에 제가 지금 급하게 네. 쓰고 있습니다. 원래 네. 제 정체성이 입사고 발 넓은 사람. 어떻게 너무 공감돼서. 그래서 갑자기- 미영님은 이제 그 어반 스케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 여행 드로잉 작가. 네. 아. 네. 그래서 여행 여행 다니면서. 가서 현지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걸 책으로 대부분 내고, 책 네. 써서 와가지고 이제 와서 책으로 책으로 내시고. 내고. 네. 그럼 그 책도 제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슬렁의 여행 드로잉 시리즈가 있습니다. 어슬렁의 네, 여행 드로잉. 어슬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게 이제 네, 활동하고 필명처럼 있어요. 닉네임으로 네. 어슬렁의 여행 드로잉. 네. JYP 여행 준비의 기술 그럼 응. 그림을 어슬렁에 그리면 되겠네.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고. 갑자기 오. 여기서 이렇게 섭외되고. 좋네요. 네. 일단 그러면 네. 우리 좀 미영님은 네. 오늘 좀 나가시고 네. 다음번에 네. 이 여행 드로잉 책으로 따로 모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좋죠. 아, 네. 네. 왜 이렇게 훌륭한 저자를 두 음. 분이나 모셔놓고 남의 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긴 코스모스가 하네요. 아무리 좋은 책이랬지만 응? 어슬렁의 YG는 읽지도 않고 어슬렁의 여행 드로잉이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에세이로 낸 것은 뭐 남미편, 뭐 동유럽 편, 터키, 그리스 뭐 이렇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사람들이 이제 저도 사실 그림 초보인데 저보고 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고 자꾸 물어봐서 수업을 하다가 그거를 낸 게 어슬렁 여행 드로잉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여행 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다니는지에 대한 책이 또 있어요. 네. 멋지다. JYP가 정말 재주가 없는데 그림 그리는 재주는 특히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보면 정말 음. 부럽습니다. 네. 그 갈다에서 주최한 어떤 행사에서 이 어슬렁님 그러니까 미영님께서 그린 여행 드로잉을 직접 약간 프리젠테이션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되게 멋지더라고요. 자, 코스모스 아까 어쩌고 저쩌고 뭐 뒤에 뭐가 붙긴 했지만 코스모스 책 얘기를 한다니까 도대체 언제적 코스모스냐? 그 옛날 책 뭐 이렇게.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그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1980년에 다큐멘터리 코스모스가 나왔었고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다큐멘터리 시리즈였고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베이스로 해서 1981년에 책 코스모스가 나왔죠. 네, 이현생이. 사실은 둘 다 80년인데요. 둘 다 80년이에요. 이게 기획은 같이 되고 1980년에 먼저 다큐멘터리를 릴리즈했어요. 그리고 책이 나오는 시점까지 다 정해져 있었고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래서 PBS 미국의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게 이제 한창 주가가 높아졌을 때 책을 릴리즈했죠. 다큐멘터리는 텔레비전에서 뭐 몇 부작 이런 거 13부작. 13부작? 50분 정도짜리 13부작. 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EBS나 MBC, KBS에서 되게 힘을 줘가지고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오랫동안 만들잖아요. 그럼 만들면 보통 우리나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면은 그 방영된 효과를 본 다음에 다큐멘터리가 좀 잘 됐다 싶으면은 그 다큐멘터리 PD나 작가가 그때부터 책을 쓰지. 협업을 해가지고 그렇죠. 책을 만드는데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이건 다큐멘터리 그리고 책이 투 트랙으로 다 가는 그러니까 걸로. 이게 코스모스라는 책이 이제 칼 세근이라는 천문학자가 썼는데 그냥 사람들은 천재적인 천문학자 뭐 굉장히 글을 잘 쓰고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 그냥 뭐 주말이나 밤에 우리나라에선 교수들이 글 쓸 때 그러잖아요. 네. 시간 남을 때 쓰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당시에 코넬 대학교에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1977년에 휴직을 해요. 2년 동안. 그리고 아예 그 코넬 대학교는 이제 이타카에서 뉴욕주에 있고 미국의 동부잖아요. 근데 아예 그 LA로 넘어와서 헐리우드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집을 아예 렌트를 하고 회사를 차려요. 그래서 2년 동안 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1년을 더 휴직을 해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세월을 온전히 거기서 투자를 하고 거기 살면서 회사를 차리고 방송국이랑 얘기를 하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투자를 받고 PD를 고용하고 해서 만든 작품이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랑 뭐 책이랑 뭐 모든 것 그때 일부 코스모스 상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그러면은 굿즈도 팔았어요. 그러면 네. 코스모스는 PBS에서 기획을 게 해가지고 아니에요. 자문이나 네, 뭐 그게 아니에요. 이런 형식으로 칼 세이건을 섭외한 게 아니군요. 칼 세이건이 그 회사를 차리고 앤드류 양과 함께 부인이었 그 당시는 이제 부인은 아니었지 애인이었던 그렇게 하고 이제 회사를 차리고 투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요. 그 투자를 받은 것을 가지고 PD를 고용하고 그거에 보고 방송국을 섭외를 해요.
이런 코스모스 시리즈가 만약에 망했으면 그러면 칼 세이건은 뭐 안 유명해졌을 뿐더러 네. 거의 거지가 됐을 수도 거지가 있겠네요. 됐을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미 뭐 코스믹 커넥션이라든지 에덴의 용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밀리언셀러가 있었기 네. 때문에 아, 그래요? 돈이 엄청 많았고요. 그러니까 저택도 네. 있었고, 저택도 있었고 네, 뭐 그리고 뭐 슈퍼카도 여러 대 있었고, 그래요. 네. 이미 코스모스 이전에 이전에 그 코스믹 커넥션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부터 시작해서 에덴의 용이 이제 프루처상을 타거든요. 그래서 이미 셀럽이 되어 있었죠. 그런 데다가 망했어도 아마 평생 책 쓰면서 갚지 않았을까요? 자, 근데 이제 칼 세이건 아마 애청자분들께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혹시 가물가물하실 분들이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34년에 태어나서 1996년에 돌아가신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인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가 칼 세이건이라고 하면은 뭐 아닐 수도 있다. 뭐 이게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이견을 다실 만한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냐 하면 이제 위대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그 주관적이잖아요. 네. 그럼 그 앤드류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한국의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 이명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은 모르겠고 유명한 유명한. 걸로는 그러니까 조경철 이제 박사님 박사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명현이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하지만 미국에서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앤드류안이 그 인터뷰하거나 어떤 책 그 서문 같은 데 써놓은 게 있어요. 하도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이처라든가 사이언스지에 논문 한 편 실었다 그러면 뭐 심지어 지방의 어느 학교에서는 뭐 장려금 막 주고 주죠. 막 이랬잖아요. 네. 100만 원인가 200만 뭐 원인가 단적으로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앤드류안이 했는데 세 보니까 칼 세이건이 네이처와 사이언스지만 낸 논문이 50편이 넘어요. 그냥 그거로 끝난 거죠. 네. 그거로 끝났죠. 그냥 단순히 좀 글 좀 쓰고 그게 아니라는 기획력 게. 좋은 천문사가 글 좀 쓰고 아닌 거구나. 기획력 좋고 얼굴 잘생긴. 아 얼굴도 얼굴 잘생긴. 잘생긴. 네. 그래서 결혼도 3번 하시고. 네. 맞아요. 지금 그 앤드루얀이라는 네. 분이 지금 오늘 소개하는 새 책 이거의 저자이신데 아까 그 당시에는 애인이었고 나중에 부인이 네. 됐다고 했는데 이분이 세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고 이제 칼 세이건이 1996년 12월 20일 날 죽을 때 이제 옆을 지켰던 이제 마지막 부인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제 전문이잖아요, 사실. 뒷얘기? 그 나무 사생활 뒷얘기. 그러니까 이제 좀 조사를 해왔어요. 이건 또 애청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앤 드루얀이 세 번째 부인인데 1981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 칼 세이건이 돌아가실 때까지 1996년까지 계셨던 배우자고, 그리고 두 번째 배우자가 린다 짤츠만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두 번째 배우자인데 68년부터 81년까지, 그리고 린 마굴리스라고 하는 분이 첫 번째 배우자인데 57년부터 64년까지,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 다 아이가 있었죠. 네, 맞아요. 첫 번째 부인한테 아들 둘, 두 번째 부인한테 아들 하나, 세 번째한테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그렇게까지 자세한 정보를 알고 계신 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린 마굴리스, 린다 짤츠만 세이건, 앤 드루얀 셋 다 칼 세이건만큼 혹은 칼 세이건 정도로 유명한 분들이에요. 아 그분들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린 마굴리스 같은 분은 아마 생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물학이나 지구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름은 들어보셨을 분이 많은데 생물학자고요. 그 JYP도 그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생물 시간에 미토콘드리아 네.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안 들어봤겠니 그러면? 네,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그거 발견하신 분입니까? 발견한 분이 아니라 세포 안에 어떻게 미토콘드리아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원서를 처음으로 네, 그 공생 진화라 해가지고 그걸 내세우신 분이죠. 네. 원래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한 몸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공생을 하면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지구 생명체가 이렇게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공생 가설을 처음으로 제안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 부인이. 네. 첫 번째 부인. 그리고 유명한 거기에는 분이구나. 이거 아셔야 되는 게요. 그 칼 세이건이 이제 그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제 라웨이 고등학교라는 데 졸업을 하고 하는데 월반을 해요. 그래서 만 16살 때 졸업을 하거든요. 그 시카고 대학교 만 16살 때 입학을 해요. 입학을 딱 해서 보니까 자기보다 몇 살 어린 린 마굴리스라는 여자애가 만 16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재 소녀
그 시카고 대학교 커플이 생긴 거예요. 오. 그래서 결혼을 엄청 일찍 했고요. 결혼을 엄청 일찍 했으니까 정말 뭐 미친 듯이 사랑했고 오. 그 와중에 애도 태어났고 그러니까 둘 다 박사과정이고 이런데 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뭐 피 터지게 싸우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그 두 번째 부인도 유명한 분이에요. 엄청 네, 유명한 린다 아티스트. 어쩌고. 린다 네. 잘츠만은 네. 예술가세요. 린다 되게 유명한 거 네, 알죠? 린다. 린다 G. 린다지 이효리 린다지. 네네. 요즘에 TV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린다 G 아세요? 네, 린다 지 그렇게는 잘 몰라요. 린다 G 아, 모르면 네. TV 잘 안 보시나요? 몰라요. TV 안 보시는 음. 거구나. 전 요즘에 드라마만 봐요. 네. 음흠. 그 린다 짤츠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예술가인데 이분도 이 세이건이랑 그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좀 역사적 그 과학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업적을 남기셨는데 아마 책걸상 애청자분들도 그거 기억할 거예요. 그 파이오니아 판 금속판이라 그러거든요. 그 우주로 보낸 거? 멀리 보내는 인공위성 안에다가 그 발가벗고 있는 아담과 이브 같은 남성과 여성 그림과 지구의 위치 같은 것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그 파이오니아 금속판에 있는 그림을 실제로 그린 예술가가 그 린다 짤츠만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분도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 아티스트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뭐 보이저 골든 레코드라 그래서 또 보이저호에다가 붙였던 그 LP판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할 때 참여하셨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고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근데 그 골든 레코드 제작하는 프로젝트 할 때는 네. 이미 그 린다 짤츠만과는 약간 사이가 소원해지고 앤 네. 드류안과 연인 사이가 되는 때 그렇죠.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1977년에 그 8월 말에 보이저 2호가 발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보이저 1호가 발사가 됩니다. 그런데 칼 세이건과 앤 드류안이 이제 눈이 맞아서 애인이 되는 것이 1977년 6월 1일이에요. 아니 남이 눈 맞아서 애인 되는 날짜는 왜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쵸. 네, 많이 등장하는데 그 우리 책걸상의 첫 회 정도에 노라 에프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언론인 겸 영화 감독 겸 작가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각본을 썼고 유부간 메일 같은 영화를 직접 감독한 그 노라 에프런이 1974년에 작은 파티를 주최를 했대요. 근데 그 노라 에프런의 친구가 앤 드류안이었던 거예요. 그게 네. 이제 뉴욕의 그 아파트에서 그 파티를 갔는데 거기에 앤 드류안과 칼 칼 세이건이 세이건이 처음 만난 거죠. 네. 그러니까 노라 에프런이 칼 세이건하고도 친분이 있었고 앤 드류안은 친구 사이여가지고 둘이 왔는데 거기서 딱 만나가지고 그때 우리 뭔가 재밌게 일을 해보면 좋겠다. 네, 맞아요. 그때 이제 만나서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랑 TV 프로그램 이제 기획 같이 들어가요. 근데 네. 실제 방송은 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쌓았죠. 그 제작자와 기획자로서. 그래서 1977년에 그 보이저 골든 레코드를 할 때 그 앤드류안을 이제 그 팀으로 불렀고요. 그 팀에는 앤드류안과 당시 앤드류안의 약혼자가 같이 합류를 해요. 약혼자도 이제 그런 글 쓰시는 분인데. 앤드류안의 네, 약혼자요? 네, 당시 근데 약혼자. 그 약혼을 깨고 칼 세이건이 강하게 대시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유부남이 어떤 식으로 진짜 대시를 했냐면은 그때 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죠. 나이 차이가 한 15살 15살. 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칼 세이건이 다짜고짜 요즘 같으면은 이건 거의 미투건 아닌가? 유부남이 그 약혼남이 있는 그 열 몇 살 되는 연하한테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나는 너의 열정에 너무 반했다. 우리는 운명이다. 우리는 결혼할 사이다. 그것도 심지어 직접 통화한 게 아니고요. 그때 이제 한 명은 다른 데 가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 호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를 이렇게 늦춰지니까 안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통화를 둘이 했는데 갑자기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랑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일로 만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앤드류안이 막 사랑해 하고 고백을 막 하니까 칼 세이건이 우리 결혼하자 그랬더니 네 그래가지고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애정 표현은 먼저 드류안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전 아니 근데 때까지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녹음이 돼 앤드류안한테 있어요? 직접 물어봤어요. 연애사를 직접 확인하시는. 제가 네, 앤드류안하고 팩트체크. 그 인터뷰를 3번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제 인터뷰가 2008년에 앤드류안하고 칼 세이건이 같이 쓴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라는 책이 이제 다시 번역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제 통역도 하고 그리고 그때 막내 아들이랑 같이 왔어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샘 세이건이라고. 그래서 와서 이제 그분들을 대시고 제가 뭐 인사동이니 뭐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는 역할을 했죠. 밥 같이 먹고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이제 아침에 호텔 가서 픽업해 갖고 와서부터 이제 계속 같이 있어야 되니까 칼 세이건 물론 좋아하고 있었지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랬더니 6월 1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요. 1977년 6월 1일. 네, 그날이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하게 된 날이고 1981년에 이제 이혼 소송이 끝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일부러 6월 1일 날 결혼을 해요. 아, 청혼한 날 결혼하는 그래서 거군요. 6월 1일이라는 숫자는 이들에게서는 정말 매직 넘버라서 제가 워커힐 그 지금 W 호텔이죠. 거기에서 새벽에 이제 모닝커피 먹으면서 안디 앤드류를 처음 거기서 만났는데 딱 만나자마자 이렇게 뭐 헬로 이러고는 제가 6월 1일을 기억하고 있어요라고 제가 멘트를 날렸어요. 그러고는 되게 편해졌어요. 서로 간에. 그러고 나서는 사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됐고 이제 3번 인터뷰를 하니까 최근에는 이제 2019년 5월에 제가 집으로 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책 때문에. 그때 또 뭐 그래서 굉장히 사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컨펌하기도 하고 주워 듣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칼 세이건이 이제 2번 결혼을 한 다음에 또 두 번째 부인이랑은 뭔가 이혼을 하기 전에 앤 두류안이랑 연애를 시작해서 사랑에 그렇죠.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앤 두류안과 이 불같은 사랑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때는 전망들이 그랬죠. 굉장히 맞아요. 많았었대요. 그런데 뭐 진짜 흔들리지 않고 진짜 앤 두류안이 거의 칼 세이건의 뮤즈처럼 맞아요. 96년에 사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때 두 사람이 LA에 있는 벨 에어 호텔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빌려서 결혼했는데 벨에어 호텔에서 결혼했어요? 네, 그 세기의 결혼식이죠. 돈도 엄청 쓰고 거기 엄청 나는 벨레오 호텔에서 결혼했다라는 걸 아는 이명현이는 그걸 또 거기서 결혼했어야 하는 그러니까. JYP나 벨에어는 정말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특별한 거예요. 그 호텔 그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해서 한참을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뒤쪽에 있는 데까지 들어가려면 또 한참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숲속에 있는 호텔이에요. 그 비버리 힐즈는 다 아시잖아요. 비버리 힐즈 네, 알아요. 거기에 비버리 힐즈 뒷산에 있는 뒷산에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넓은 숲속에 있는 호텔이고.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을 할 때 이렇게 된 거죠. 셀럽인 중년 남성이 20대 후반인 젊은 여자를 채 갔다. 네. 쟤들은 그냥 조금 하다가 헤어질 거야. 뭐 이런 풍이 있었죠. 그럼 앤드류안도 어쨌든 천문학이나 뭐 과학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이분은 콜롬비아 대학교, 뉴욕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 중퇴를 했는데 소설가였고, 작가 쪽이구나. 네, 이분은. 소설가였고, 그래서 그 노라의 프런이라는 친구 사이였던. 네, 소설가였고 네. 기획가였고 네.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결국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이 정말 이 시대의 세기의 기획을 할 때 일을 같이 한 네. 팀원이었는데 사랑에 그러니까 빠져서 1977년에 이제 6월 1일 날 눈이 맞았잖아요. 근데 8월 말에 보이저 2호가 발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프로젝트가 6명이 참가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중에 4명이 얽힌 치정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네. 두 사람은 결혼한 커플, 두 사람은 약혼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서 앤드류안과 칼 세이건이 약속을 해요. 발사 후에 각자 파트너에게 통보하기로. 그래서 이제 통보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앤드류안의 그 약혼자였던 티모시 페리시라는 사람은 오케이, 너희도 너무 잘 어울려, 축하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친구로 지내요. 근데 린다 샬츠머는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되어서 그게 1981년에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발사된 다음에 몇 주 있다가 LA로 두 사람이 이주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회사를 차리고 코스모스를 만들고 그걸 다 만들고 방송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혼 소송이 끝나서 결혼을 거기서 LA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는 그 다큐멘터리의 공저자는 스티븐 소터라고 칼 세이건의 제자이자 동료가 있고 앤드류안과 3사람이 공저자예요. 책은 혼자지만. 그러니까 앤드류안을 빼놓고 1980년판 코스모스는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책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저 2달 후에 발사 후에 파트너한테 알리기로 한 거. 네. 그거 누가 알고 무슨 저 디스패치 같은 데서 보도했으면 네. 보이저 발사 안 될 뻔도 했겠네요. 그렇죠. 참. 그래서 실제로 칼 세이건의 가장 유명한 책이자 천문학 교양서로서 가장 유명한 책인 코스모스의 앞을 보면 이제 서문의 헌사가 앤 두류안이에요. 앤드류안에게. 앤 두류안에게인데 그렇죠. 그게 거의 시처럼 멋있잖아요.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n과 공유할 수 있었으면 나에게는 정말로 큰 기쁨이다. 근데 저거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오글거리.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번역 버전이 있는데 예. 약간 고풍스러운 버전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좀 예. 쉽게 말하면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너와 내가 이 순간에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런 소리죠. 그런 거죠. 실제로 그 코스모스 책 낸 그 출판사에서 그 노희성 주간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결혼식 때 저거를 청첩장에다 썼어요. 저 구절을. 너무 오글거리죠. 그러니까 그 코스모스를 감명 있게 읽으신 분들은 막 이런 거 막 숱하게 날리는 거죠. 막 난리죠. 막 그냥 그래서 막, 이 책이 많이 팔린 거야? 아, 그 네. 문구 때문에? 네, 저도 막 이거 문자 여자 많이 날리고 있으면은 그러죠. 이 넓은 공간과 이 그쵸, 너밖에 엄청난 없다. 시간 속에서 너랑 지금 이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게 너무나 나에게는 이 넓은 공간과 이 많은 시간 속에서 왜 하필 너를 만나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우리 새 책 이야기도 하긴 할 거죠 언젠가. 자 그런데 잠깐만 정리를 좀 해봅시다. 코스모스는 80년에 만들어진 TV 다큐멘터리이자 책 이름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칼 세이건은 96년에 돌아가셨단 네. 말이죠. 지금 20년이 40년, 넘었잖아요. 20년 넘었죠. 네, 돌아가신 20년 지. 넘었죠. 네. 근데 지금 코스모스라는 뒤에 부제가 붙어 있는 책이 새로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 세 번째 부인이신 앤드류안의 네. 이름으로. 그 사이에도 코스모스 책이 또 있었죠, 근데. 그 2014년에 네. 코스모스 시즌 2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아, 14년에. 네, 그리고 그 시즌 2였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 책이 나오기로 됐는데 앤드류안이 그 시즌 2가 갑자기 그때는 같이 책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뜬 거예요. 센세이션하게 그 사람들 다큐멘터리가? 반향을 일으키고 그래서 곧바로 시즌 3 기획이 시작이 되는 바람에 책을 못 썼어요. 못 쓰고 놓쳤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2020년 판에 그건 다큐멘터리와 책이 동시에 나오게 돼서 이게 시즌 3예요. 그러니까 시즌 1과 3는 책이 있고요. 시즌 2는 책이 없어요. 다큐만 있고. 네. 그럼 80년하고 96년 사이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두 부부가 같이 사는 동안에 한 15년 같이 사셨는데 그 동안에는 뭔 일이 있었어요? 여러 권의 책들을 여러 공동 권의 책을 작업했죠. 썼어요. 근데 그건 코스모스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1980년에 나오고요. 90년대 초반에 중반쯤에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이 나와요. 근데 그 책이 말하자면 코스모스 1.5 버전이고 칼 세이건이 살아있었다면 한 2000년 무렵쯤에 시즌 2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한참 이제 있다가 공백기가 생긴 나온 거죠. 거군요. 그리고 앤드류안은 자기는 칼 세이건 죽었을 때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는 버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쭤보는데 이 그 업계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앤드류안이 이 코스모스라는 시리즈 이름을 걸고 책을 혼자서 이렇게 단독 저서로 내고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고 할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애니 이펙트란 용어가 있어요. 앤드류안의 애니 이펙트. 그게 뭐냐면 칼 세이건 사람 됐다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칼 세이건은 천재예요. 그 천재이기 때문에 근데 천재이기도 하고 20세기 살았지만 21세기적인 뭐 젠더 감수성이나 모든 걸 갖고 있는 되게 훌륭한 분이지만 여느 천재들이 그렇듯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각하지 못하는 오만함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친화적이지 못하고 가족 간에 이런 것들이 앤드류안과 만나면서 확 바뀌어요. 그래서 그 칼 세이건이 아주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이들 좋아하긴 했지만, 근데 장인 장모 자기 부모들한테 되게 그 친근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원석이 다듬어지는 역할을 앤드류안이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 이펙트란 말을 주변 사람들은 공공연히 써요. 그러니까 애는 충분히 코스모스 혹은 남편 이름을 가지고 뭔가 책을 쓰거나 비즈니스를 할 자격은 충분히 있다라고 그러니까 본다는 이제 거죠. 1980년 그게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그 칼 세이건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물론 이제 칼 세이건의 유산을 가지고 재탕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1980년 코스모스를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을까요? 이런 의문도 있는 거죠. 사실은 계속해서 이런
그 다음 작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제가 거죠. 여쭤본 거는 이제 혹시 좀 이제 저처럼 약간 삐딱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사람들은 당연히 있죠. 네. 그냥 네. 남편은 이미 한참 20몇 년 전에 죽었는데 칼 세이건 이름을 팔아가지고 뭐 다른 선수들 학자들한테 원고 대필시키고 해가지고는 네. 대충 해갖고 그냥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 이분도 훌륭한 분이다. 그럼요. 저는 앤드류 안이 그 저평가됐다고 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1980년판 코스모스 다큐멘터리 세 사람이 공저자라 그랬잖아요. 그 스티븐 소터라는 분은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빠졌고, 그 다음에 앤드류 안이 계속 2014년판, 그 다음에 2020년판 다큐멘터리의 저자예요. 그 자신이 문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앤드류 안이 그러니까 칼 세이건의 세 번째 부인이라고 하는 이 칼 세이건 후광 때문에 저평가되었었지. 그냥 칼 세이건이나 독립적으로 있었으면 노라 에프론만큼이나 어쩌면 유명해졌을 수도 있는 여성 작가인 거죠. 자, 코스모스 새 책 가능한 세계들 이야기는 정말 조금밖에 안 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책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